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리버풀전 3대6 패배가 토트넘 선수들에게도 큰 심리적인 충격을 안긴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핵심 선수죠. 데얀 쿨루셉스키가 리버풀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 변할 필요가 있다며 소신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텔레그래프가 유료 독점 기사로 소개한 이 보도에 이어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 역시 유료 독자들에게만 공개하는 플러스 기사를 통해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전했는데요. 쿨루셉스키가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한 가운데 내부의 몇몇 선수들이 구체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과 전술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트넘의 경기 운영은 선수들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레임덕 상황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와 데일리 메일의 유료 기사 내용을 통해 토트넘의 현재 내밀한 내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인용 보도가 됐죠. 내 방식이 맞다, 포스테코글루 듣고 있나? 라고 하면서 오셀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소신 발언을 했다라며 가디언에서 이 인터뷰를 함께 보도한 것을 소개했고요. 스포츠조선 역시 결국 터질 게 터졌다, 포스테코글루 저격 발언 등장, 쿨루셉스키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전술이다라고 이야기한 내용들 소개하고 있는데, 텔레그래프에서 매우 상세하게 톰 모건 기자가 당시 현장 취재를 하면서 쿨루셉스키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제목도 데얀 쿨루셉스키가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하이리스크, 위험도가 높은 접근법이 토트넘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얀 쿨루셉스키는 리버풀전 3대6 패배 이후 토트넘 호스퍼의 대담한 전술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세상 물정의 밝은 전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표현을 보면 more streetwise amid, 이 부분이 바로 더 세상 물정의 밝은, 조금 이해에 밝은, 좀 영리한, 조금 더 실용적인, 실리적인 그런 축구를 해야 된다. 무작정, 무대뽀 공격 축구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패배가 자신의 전술이나 운영의 문제가 아닌 팀의 수비라인 누수, 수비라인의 대대적인 부상 이탈 문제라고 탓했지만, 경기를 뛰는 당사자인 쿨루셉스키는 토트넘이 경기 중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부상 상태라면 그에 맞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소신 있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이죠. 이 창의적인 미드필더 쿨루셉스키는 경기 중 이 선수들의 피곤함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선두권 팀들에게 밀리는 데 기여를 했다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접근 방식에는 확고한 지지를 보냈지만 이 선수들의 피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축구 전술이 선수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면서 그 방식 자체, 전술 자체는 좋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적용해야 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토트넘은 지난 목요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카라바오컵 경기 역시 전력을 다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주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상대의 강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패배했다라고 짚었는데요. 당시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넣은 쿨루셉스키는 팀의 단점이 흑백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명확하게 그것이 옳고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누구 전술이 옳고 어떤 축구가 맞고 그런 정답은 없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 상황에 맞는 결정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꼭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축구 방식이 나쁜 건 아니고 나도 그의 방식을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타협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을 아예 다 바꿔라, 다 뜯어 고쳐라 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길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이 대답은 영국 현지 기자들도 선수인 쿨루셉스키에게 물어보면서 대답이 나왔어요. 경기 중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 통제력이 토트넘이 추구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쿨루셉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수가 이 경기를 뛰고 있는지, 그 선수가 지난주에 몇 경기를 뛰었는지, 그리고 어떤 팀을 상대하고 있는지, 그 팀은 일주일을 쉰 팀인지, 상황들이
결국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만 극단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흑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 우리의 삶과 같기 때문에 인생이 다 그렇다. 내가 어떤 것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만 밀어붙일 수가 없고 그것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넣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지금의 문제는 포스텍의 전술이 문제라서, 선수들의 몸 상태가 문제라서, 부상자가 많아서, 상대가 잘해서 이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법 역시 복합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포스테코로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도 경기 중에 시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방향성의 경기도 때로는 펼칠 수 있어야 되고 경기 중에 다른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루세스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기자들의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 이 접근 방식,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고 있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묻자 아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본인도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는 조금 단서를 보완하긴 했지만 본인의 생각은 감독이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개선을 해야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해야 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플레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경기에 나가서 모든 걸 쏟아붓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We gave everything. We went out. 우리는 감독이 원하는 대로 계속 달려들었다. 하지만 it didn't work. 통하지가 않았다. Maybe라고 붙이면서 우리는 learn for the next time. 다음을 위해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 같다. Find ways.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리버풀전처럼 더 이상 경기에선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밝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은 다른 자세를 취한 쿨루세스키와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변하지 않겠다고 또 강하게 인터뷰를 했었죠. 그것이 현재 선수단의 생각과 감독의 생각이 충돌을 빚는 부분입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혼란스러운 패배 이후 일부 토트넘 팬들이 나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팬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경기 결과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11위까지로 밀려 내려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리스마스 기간 20년 만에 최악의 토트넘의 성적을 기록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부상 위기 문제다. 내 축구의 문제가 아니다. 팬들은 물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느껴도 됩니다. 그래도 팬들이 오늘도 응원을 잘해줬어요. 여전히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비난하거나 야유하거나 또 나를 향해 욕을 하거나 그런 일들, 전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은 없었고 일단 선수들을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 어쩌면 일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 줬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아마 이것은 좀 참아주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축하려는 것,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런 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미래에는 이렇게 지금 씨를 뿌리고 노력한 것들이 결실을 맺을 경우 아주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장기적 관점의 대답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이런 용감한 도전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받자 지난 18개월 동안 내가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정말 인내심을 갖고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 접근 방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우리 팀이 내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주전 골키퍼도 부상 중이고 2명의 주전 센터백도 부상 중이고 리버풀전은 레프트백 우도기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꼭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방식이 그게 뭐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들도 이렇게 수비라인에 주전이 많이 빠지면 같은 문제를 겪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가 많이 닫혀있는 게 문제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뭐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데 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그 생각은 자유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의 감독 경력을 24년 가까이 이어오면서 호주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그때 이런 여론과 결과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방식을 타협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좀 원치 않는 방식의 경기를 했는데 결과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으니까 더 화가 나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물러나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후회 없이 내 임무를 마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이후에 이렇게 완고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부상자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의 방식을 계속
타협 없이 고집했기 때문이다. 다른 리그는 그래도 휴식기도 많고 또 리그의 상하이 팀 간의 수준 차이도 있으니까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로테이션도 많이 하고 쉬게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결과를 나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의 그 어느 리그보다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전력 격차가 작은 리그예요. 정말 치열한 리그고 또 전 세계 그 어느 리그보다도 일정이 많고 빡빡해요. 그리고 겨울에 날씨가 안 좋습니다. 복합적인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프리미어 리그는 피지컬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리그라는 것이죠. 그래서 클롭 감독도 리버풀에 겪었던 문제들을 수정하고 또 보완하면서 개겐 프레싱을 쓰더라도 적절히 사용했고,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실리적인 축구를 가미하면서 성공을 거둬왔었는데 그런 유연함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본인의 과거 경험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인데, 데일리 메일에서 유료 독점 기사를 통해, 데일리 메일 플러스 익스클루시브 기사를 통해서 토트넘 내부 소식을 잘 아는 인물의 이 정보를 소개했어요. 데일리 메일은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선수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내부 불열이나 불화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클럽 내부의 소식통은 다만 일부 선수들이 그의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때때로는 상황을 좀 바꿔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는 것인데요. 감독의 성격도 좋고 또 선수들을 잘 다루고 그의 방향성도 공감하고 이런 좋은 축구, 재밌는 축구 하고 싶은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선수가 없을 때는 조금 실리적으로 내려서도 되지 않을까? 역습하는 축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 때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기 중에 어느 시점이라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경기를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만 시킬 것인지, 사실 선수들이 자의적으로 그 말을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케이러거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포스테코 감독이 조용히 경기를 보다가 항상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때는 선수들이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런 조금 조율을 하고 템포를 낮추고 롱볼을 하고 이럴 때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가 그걸 대놓고 무시하면,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면 경기에 못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감독의 플랜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소식통은 선수들이 NG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콘테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 시절 때는 달랐다. 그때는 분명히 특정 선수들과 충돌이 있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 선수단 내부에 안 좋은 기류가 나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거나 그런 의견 충돌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한 의견 대립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선수들은 분명 때때로 우리가 너무 개방적인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은 변화를 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인터뷰를 한 쿠루세프스키가 아마 그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이며, 그 외에도 사실 뭐 포스테코 감독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외면했던 모습이 포착됐던 손흥민 선수, 그레이가 이제 수비 실수, 맨유전에 특히 포스터와의 패스를 하다가 실수한 장면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말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조금 더 편안하게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에 대한 요청에 대해 얘기를 하고, 또 포스터 골키퍼에 대해 두둔하는 인터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포스터가 더 잘했어야 한다라고, 그 빌드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가 더 잘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또 위로하고 감사하는 멘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방식에 일부 이견이 있는 선수들이 어쩌면 뭐 사실 어린 선수, 지금 기회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클루세프스키, 손흥민 등을 중심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을 좀 이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감독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경기 중에 조금 바꿔서 경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만약 감독의 지시와 다른 운영을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섣불리 뺄 수가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클루세프스키가 이렇게 자신있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그의 경기력이 사실 프로 데뷔 후 최고이자 지금 토트넘 팀 내에서도 가장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고 리버풀과의 경기는 특히 사실은 교체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폼이긴 했음에도 결국 공식 경기 5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또 이 경기력이 단지 토트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폼 자체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스웨덴 대표팀 경기를 치렀던 지난 11월 달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기도 6대0으로 이길 때 2골 1도의 원맨쇼를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대표팀 포함 최근 자신이 출전한 10경기에 7득점 3도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클루세프스키는 명확하게 지금 자신의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도 첼시전, 사우스햄튼전, 리버풀전까지 3경기 연속골이고, 또 카라바오컵
FA컵 준결승 진출을 이루는 과정 속에 코벤트리전 1도움, 맨시티전 2도움, 맨유전 득점까지 3경기 모두 공격 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또 유로파리그에서도 최근 2경기 로마전 레인저스전 이 팀의 부진 속에 무승부를 끌어냈던 1득점 1도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최근의 활약은 쿠루세스키가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절대적인 감독의 신뢰를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경기 결과가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우리가 조금 더 실리적으로 앞서 나갈 때나 골을 넣었을 때 좀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또 역습하는 팀을 상대로는 우리가 좀 내려서기도 하고 달려드는 팀을 상대로 우리가 속공을 하기도 하고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쿠루세스키가 게다가 올 시즌 이렇게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게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계획대로 이뤄진 그런 결실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왔을 때도 한참 유벤투스에서 꺾여 있을 때 파라티치 디렉터가 데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과 후반기를 보냈던 2021-2022 시즌 18경기 5득점 8도움으로 완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2022-2023 시즌에는 한 시즌에 다 보내고도 리그에서 2골 7도움이니까 반년 뛰었을 때보다 경기 기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2023-2024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을 때는 36경기를 뛰면서 많은 경기를 뛰면서 8득점 3도움을 했지만 본인의 도움 능력이라든지 또 경기에서 측면에서의 역할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존슨이 오기도 했고 또 메디슨이 오기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쿠루세스키가 후보 자원으로 내려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메디슨이 다쳤을 때 공격 미드필더 역할, 히샤이성이 다쳤을 때 가짜 9번 역할 이런 새로운 역할들을 맡았고 심지어 프리시즌 기간에는 쿠루세스키가 히샤이성이 다쳐있고 다른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도 좋지 않으니까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계속 맡았어요. 심지어 포스테코글루는 그 자리가 그에게 맡길 자리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뛰게 했다. 근데 막상 쿠루세스키가 그런 중앙에서 뛰니까 경기력이 더 좋아졌고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이 개막했을 때도 사이드에서 부진하다가 가운데로 끌었었던 팀의 사정상 그렇게 끌었었던 경기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아예 메디슨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뛸 정도로 경기를 잘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얻어 걸린 측면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선수 변화와 어쩔 수 없는 로테이션이 결과를 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쿠루세스키는 아는 겁니다. 그의 계획과 그의 방향성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그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돋보이게 됐고 지금은 이제 완전한 신뢰를 얻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포스테코 감독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다른 방향성이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쿠루세스키가 지금 잘한다 하지만 포스코어드닷컴 기준 시즌 평균 평점에서 토트넘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7.43점의 평점이고 공격 포인트도 5득점 6도움으로 쿠루세스키의 5득점 3도움보다 더 많아요. 물론 최근 골 자체를 넣는 그 순간의 임팩트는 쿠루세스키가 좋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더 많은 전술적인 역할이 부여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피로도 있고 또 부상 여파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꾸준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거든요. 메디슨이 8득점 4도움으로 손흥민 선수보다 리그 공격 포인트가 많지만 또 평균 평점은 경기의 전체 기록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랑키가 6득점 3도움인데 7.28점의 평균 평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가장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는 게 손흥민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쿠루세스키의 체력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메디슨과 솔랑키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 이런 축구 전술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느 정도 실리적으로 역습적으로 가져야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버풀전 패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올해 남은 2경기의 결과와 내용이 다 안 좋다면 다시금 그의 경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레비 회장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트넘 고위층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노팅엄은 토트넘이 빠르게 경질했던 누누 감독이 정확하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반대되는 축구 철학을 운영하면서 리그 4위까지 팀을 끌어올렸고 그런 상태에서 이 경기에서 노팅엄이 크게 이긴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마지막 경기인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울버햄튼이 지금 강등권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새로 오면서 팀의 기운을 바로 회복시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토트넘이 노팅엄과의 경기에 질 경우 울브스와 맨유가 이번 18라운드 경기에 맞붙게 되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어느 팀이 이기든지 13위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만약 울브스가 맨유를 이기고 또 이번 토트넘과의 맞대결까지 이긴다면은 토트넘은 승점 23점에 멈춰 있는데 울브스가 18점이 되면서 승점 차이가 5점으로 좁혀집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토트넘이 지금 11위인데 더 올라가서 10위권 내로 들어가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경쟁하는 대열이 있는 게 아니라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경기 결과가 중요하고요. 쿠루세스키가 우려하고 토트넘의 일부 선수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12월에 9경기를 치러야 했던 강행군 일정이 이달만 있는 게 아니라 1월 달에도 이미 8경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FA컵이 시작하고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월에도 만약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16강을 8인의 성적으로 직행하지 못한다면 2차례 플레이오프 경기를 추가해야 하고 카라바오컵 4강 2차전 그리고 FA컵 4라운드 경기까지 치러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월도 8경기를 해야 됩니다. 2달 동안 16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체력 소모가 많은 축구를 선수들 부상이 많은 상태에서 하기가 어렵고 부상자가 돌아온다고 해도 또 다치고 다른 누가 다치고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변화를 모색하면서 마지막 이 연말 2경기를 치르면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그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으로 알기 어려운 정말 풍전등화의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상황,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 팬들도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토트넘의 모든 경기 입중계와 현지 독점적인 정보, 기사들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